네, 안녕하세요. 원리를 설명하는 강사 컴퓨터 조이 최우선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Vlookup과 Hlookup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Vlookup과 Hlookup은 이제 조금 맛배기 강의에서 보여드렸듯이 선택함수 중에서 참조 선택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참조 선택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별도의 선택 상황에 대한 조건이 표로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현하는 그런 선택함수를 우리가 참조 선택함수라고 하고요. 이름은 제가 지은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참조 선택함수가 있다고 했죠. 비참조 선택함수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말이나 글로 조건의 선택사항이 나타난 경우 그때 사용하는 함수들이 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사용하는 함수가 이제 인덱스 매치, vlookup, hlookup. 이렇게 말로 된 상태에서는 이제 if와 choose다. 그죠? 그래서 선택의 조건이 글로 표현된 경우, 비참조 선택함수인 경우, if나 choose. 조건이 표로 나타나는 경우는 이제 vlookup하고 hlookup, 그 다음에 인덱스 매치까지 좀 같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수식을 한번 잠깐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말이나 글로 됐을 때 choose 같은 경우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비교값이 1, 2, 3, 4, 5, 6, 7의 형태 1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1 증가해야만 가능한데 여기서는 이제 비교값이 y01, i01이기 때문에 choose 함수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제 자격증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극단적인 경우는 쓸 수도 있죠.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함수를 구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한번 제가 if를 완성을 한번 해봤어요. 미리. 실행문이 12개니까 12-1에서 if 수가 11번입니다. 보시나요? 또 여기다 복사해 놨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if가 이제 좋기는 좋은데 단점이 뭐냐? 실행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식이 복잡해진다는 거죠. 최대 뭐 63개까지 제가 62개인가요? 62개까지 중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튼 if를 길게 쓰면은 뭔가 수식도 불안하고 큰 따옴표를 빼먹든지 아니면 쉼표를 빼먹든지 그런 상태로 실수를 좀 유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긴 if를 조금은 짧게 구현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h와 v를 좀 배워두시면 좋다.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짧아졌어요. 이렇게 길었던 수식이 이렇게 짧아졌죠. 엄청 짧아졌잖아요. 그죠? 이해 가시나요? 자, 요 세 줄짜리 요 수식이 이렇게 요만큼 짧아졌습니다. 그죠? 자, H룩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짧아졌죠. H룩업이나 V룩업이나 비슷하니까요. 길이는. 그러니까 배울 만한 가치가 있고 또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어떤 때 V를 쓰고 어떤 때 H를 쓰냐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짧아질 수가 있냐. 첫째, 짧아질 만한 이유는 이제 이 표의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를 근거로 만들기 때문에 짧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 표가 이제 표로 안 나오고 글로 나왔다. 그럴 때는 이제 vlookup을 쓸 수는 있습니다만 현 자격증에서는 쓸 수가 없죠.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는 v와 h가 짧아질 수가 없고 이렇게 예, 표의 형태로 만들어 놔야 된다. 이렇게 표의 형태로. 그 자격증 위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실무에 저는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또 되는데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좀 엑셀 좀 하시는 분들은 배열 상수로 입력해도 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아셔야겠죠. 첫 행에 제목이 있고 데이터의 나열이 세로로 길다. 그럴 경우에 이제 V를 쓰고요. 첫열에 제목이 있고 데이터의 나열이 가로로 길다. 그러면은 이제 H를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수식을 입력하는 또는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입력하는 테이블을 저는 이제 원 테이블이라고 좀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작성되어 있는 선택 조건이죠.
예, 그것을 참조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 테이블, 여기가 이제 참조 테이블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원 테이블의 방향이 아니에요. 참조 테이블의 나열 방향을 보셔라 그 말이에요. 얘가 세로로 길지, 얘는 세로로 길든지 가로로 길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 참조 테이블의 나열 방향을 보자. 이제 암기하실 때는 V를 이렇게 쌓아놓으시면 세로로 길잖아요. 또 H는 옆으로 길게 빼면은 가로로 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이럴 때 V, 저럴 때 H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하시고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이해 가시나요? 자, 일단 비참조와 참조 구분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어떤 때 H고 어떤 때 V인지도 구분을 해드렸고요. 인덱스 매치가 좋은 점은 나열 방향이 상관이 없어요. 나열 방향이 가로로 길든 세로로 길든 인덱스 매치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또 더 좋은 점도 있죠. 예, 그건 나중에 다시 브이로그업의 단점을 말씀드리고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브이로그업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자, 뭐 브이로그업의 인수가 4개인데 이 4개의 인수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참조표를 보고 원테이블을 완성을 해라. 참조표를 보고 원테이블을 완성을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다른 자료로 한번 와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조건이 있죠. 이 조건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말이나 글로 되어 있는 조건을 또는 선택 조건을 표로 옮겨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표로 옮겨 놓은 상태가 이제 시험이고 이제 현업에서는 직접 표로 옮겨야겠죠. 누가? 사용자가요. 그때 이제 첫 행의 제목이 있고 데이터의 나열이 세로로 길다. 그때 V. 첫열의 제목이 있고 데이터의 나열이 가로로 길다. 그때가 이제 H죠. 그래서 V를 하시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 컨트롤 A 함수 마법사로 가르칠게요. 자, 1번 인수는요. 양쪽 테이블, 즉 원 테이블에도 있고 참조 테이블에도 반드시 값이 있어야 돼요. 그걸 근거로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쥐기만 있고 여기는 쥐기가 없다. 그럼 이 문제는 이제 브이로그 할아버지를 데려와도 문제를 못 풀죠. 여기가 쥐기가 없고 여기가 있다고 해도 문제를 못 푸는 거고요. 당연히. 그래서 양쪽에 동일하게 있는 값을 먼저 찾고요. 그때 원 테이블에 있는 동일한 값을 찾아라. 이게 찾아라예요. 찾아라. 영어로 이제 lookup value라고 하죠. lookup value. 찾아라. B2를 어디서? 참조 테이블 범위에서 찾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참조 테이블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인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목을 제외하고 참조 테이블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죠. 네, 그때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브이로그업의 운명은 항상요, 요 1번 인수를 참조 테이블의 첫열에서 찾아요. 첫열에서. 이게 브이로그업의 운명이에요. 꼭요. 이렇게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첫열에서 찾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아래와 같은 형태로 참조표 또는 조건에 있는 표를 만들었다. 선택 조건을.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브이로그업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제가 이제 직장에 있을 때는 얘를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요. 요 앞에다가 하나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제 열을 숨겨가지고 작업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시험 같은 경우는 별도로 추가 입력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수정 삭제하시면은 그 문제 하나에서 0점이 되니까 이 상태에서 브이로그업을 못 쓰는 거죠. 자격증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가 왔을 때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배워야 될 함수가 이제 lookup 그리고 인덱스 매치 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왔을 때. 그럼 이렇게 왔을 때는요. 이때는 이제 VLOOKUP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이것도 다 가능합니다. 얘도 가능하고
얘도 이거 있을 때는 3개가 다 가능하고요. 요거 있을 때는 이제 브이로그 할아버지를 데려와도 안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칼럼 인덱스 번호라고 해서 표시할 열 번호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참조 테이블 범위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때 1열을 쓰게 되면 G기를 그대로 또 표시하는 거고 2열을 써서 기본급을 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2를 쓰게 되면 기본급이 나오는 거고 2를 쓰게 되면 이제 부장이 똑같은 것이 두 번 보여지는 거죠. 의미가 없죠. 2를 쓰는 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첫열에 찾아서 오른쪽에 있는 열을 표시를 해야 되니까 참조 테이블은 최소한 2열 이상이 돼야겠죠. 1열만 오는 참조표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2를 표시를 해주는 거고 더 있으면 이제 3, 4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찾는 값이 여기에 있는 찾는 값들이 첫열에 있는 거랑 동일하게 똑같다. 자, 사원 똑같고 대리도 똑같고 그죠? 과장도 똑같고 부장도 똑같다. 이런 것들이 그럴 때 이제 정확한 위치라고 합니다. 폴스 정확하게 찾는다. 또 이제 없는 값을 찾아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유사일치를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는 폴스를 여기다 써주시던지 아니면은 0을 대신 써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시켰는데 자 이제 보시게요. 이 수식을 저희가 이제 채우기 핸들을 하게 되면 수식을 복사한다고 하죠. 오른쪽에 얇은 십자가가 됐을 때 끌어서 복사하시면 이거 분명히 이거 에러 나요. 제대로 결과가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래쪽으로 끌면 이걸 이제 수식의 행 증가 방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셀 주소가 행이 이제 B2가 B3으로 바뀌고 B4로 바뀌고 자동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G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증가를 해도 돼요. 부장이 B2가 과장 대리로 이렇게 바뀌면 되는데 이 범위가 문제잖아요. 참조 테이블 범위도 증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삽질 한번 하고요. 확인하시고 답은 나왔죠. 이제 채우기 핸들하면 이렇게 엉뚱하게 나오는 거죠. 자, 왜 그런가? 얘를 더블 클릭해 보면 아세요. 엉뚱한 데 범위로 밀려서 그죠? 남의 다리 긁고 있는 거죠. 자기는 가렸고. 그래서 이제 여기 FX를 눌러서 수정을 다시 해서 이 범위를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 범위로 고정을 시켜서 변동을 안 되도록 해야겠죠. 공통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누구는 그 범위, 누구는 그 범위가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고 채우기 핸들을 하시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 수식을 복사하는 그런 문제는 처음에 이제 습관이 안 들어서 그러니까 더블 클릭해서 범위를 꼭 확인해 주시는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제 함수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하고 제목을 빼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포함해도 물론 답은 나오는데 괜히 꼬투리 잡히지 마시고 이렇게 원래 내가 찾을 값은 여기 제목에서 찾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H룩업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탭 컨트롤 A 똑같아요. 1번 인수는 찾아라 원 테이블에 있는 값을 어디서요? 참조 테이블 범위에서 그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참조 테이블을 잡으실 때 V룩업은 이제 첫 열에서 찾았었죠. H룩업은 꼭 첫 행에서 찾아야 됩니다. 운명이 첫 행이에요. 첫 행. 그러니까 첫 행에서 1번 인수를 찾고 아래쪽에 있는 행의 값을 표시한다. 그죠? 그래서 이 테이블 어레이를 잡으실 때 여기부터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건 이제 H룩업 할아버지를 데려와도 못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덱스 매치나 룩업을 써야겠죠. 예. 그러니까 V룩업과 H룩업의 단점은 참조 테이블이 첫열에서 찾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같이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면 참조 테이블은 정확히 이런 의미를 가진 거죠. 첫열에서 찾고 오른쪽에 있는 열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최소 2열 이상을 한꺼번에 잡는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발생할 소지가 있다. 여기서는 찾아서 위로 못 올라가니까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여기는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칼럼 인덱스 번호였었죠 아까. 근데 로우 인덱스 번호니까 V룩업은 열 번호, H룩업은 행 번호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인데요. 이건 이제 2행, 얘는 2열. 그래서 2를 써주고, 랭지 룩업은 정확한 일치는 또는 동일한 값을 찾는다. 그렇게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0을 써주시고, 이제 채우기 핸들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해야죠. 그럼 이 범위가 변하지 않고 고정돼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범위 블록을 잡고 F4를 눌러서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정확하게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사일치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사일치는 이제 어떤 경우가 유사일치냐? 보세요. 78을 찾아야 되는데, 포인트별에 따른, 이렇게. 같은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때 비슷한 값을 찾아야 되는 게 이제 유사일치다. 유사일치라는 건 그냥 제가 지어낸 이름이고, 비슷한 값을 찾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건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거를 어디다 뒀는데 위치를 못 찾아가지고 좀 찾아서 다시 왔습니다. 이런 조건이에요. 포인트가 90 이상이면 등급의 VVIP를 표시하고, 80 이상이면 등급의 VIP를 입력하고, 포인트가 70 이상이면 등급의 골드를 입력하고, 포인트가 50 이상이면 등급의 일반을 입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물론 if를 쓸 수가 있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if도 써보는데 이제 4-1에서 if 수가 3번이 정도 들어가죠. 그래서 if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연한 색으로 좀 할게요. 자, if 탭 컨트롤 A 하시고요. 포인트가 그거랑 같다 90 이상이면 그때 VVIP if가 아직 2번 남았죠. 그래서 if 가로 열고 닫고 다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가서 if 오신 다음에 다시 포인트가 80 이상이면 그 다음에 VIP 다시 한번 if 마지막입니다. 가로 열고 닫고 3번 하나 둘셋 4-1에서 3번 자 마이너스가 찍혀있네. 일단 지울게요. 왔다리 갔다리 가서 포인트가 70 이상이면 골드 다 했습니다. 일반 그리고 이제 처음 if로 돌아가시면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if 안에 또 if가 들어가고 if 안에 if가 들어가고 이거는 마이너스가 찍혀서 지워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0 이상이면 VVIP 80 이상이면 VIP 또 한 번에 if 70 이상이면 골드 일반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if를 이용해서 제가 구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V룩업이나 H룩업을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이걸 쓰셔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했고 자 이제 V룩업을 쓸 건데요. 이제 V룩업에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 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78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78이 없죠. 그래서 이 사이값을 찾아야 되는 경우다. 얘도 사이값을 찾아야 되는 경우다. 사이값을 찾아야 되는 경우다. 사이값을 찾아야 되는 경우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유사일치다. 그렇게 비슷한 일치죠.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제 V룩업 자 찾아라 포인트를요. 당연히 이제 첫 열에서 찾겠죠. 자 이제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묻습니다. 이제 참고로요. 유사일치를 쓰려면 여기가 오름차순이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기가 오름차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오름차순이 안 돼서 못 쓸 거예요. 얘는 오름차순이 됐지만 얘도 못 쓰죠.
첫 열에서 찾아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게 운명이지 않습니까? 못 간다고요. 그냥 얘도 못 쓰고 얘도 못 써요. 아시겠어요? 얘도 못 씁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름차순이 되는데 내림차순이나 뒤죽박죽일 때는 못 쓰고요. 얘는 가능하겠죠? 얘는 밑에서 위로 찾으니까 못 쓰죠. 그러니까 여기 왜 안 되는 것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사용하고 싶어도 못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2열이니까 2를 쓰고 여기다가 이제 0을 쓰게 되면 이렇게 에러가 나요. 그럼 0을 쓰면은 뭐냐? 이제 78을 찾는 겁니다. 똑같이. 78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그냥 부러져 버려요. 이게 이제 폴스에 대한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2를 쓰게 되면 소위 말하면 이제 대나무라고 하거든요. 제가 소나무는 부러져 버리고 대나무는 이제 똑같이 78을 찾아요. 처음에 똑같이 찾습니다. 찾다가 이제 없으면 얘를 보고 이제 융통성을 발휘하죠. 대나무처럼 휘어진다. 어떻게 휘어지냐? 여기 있는 B2 값 78보다 작은 값들 중에서 최대값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70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70이 오기 때문에 이제 70에 대한 값이 골드가 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해야 되니까 이 범위도 고정이 돼서 적용이 돼야겠죠. 그래서 F4로 셀 범위를 같이 고정을 좀 시켜주고요. 블록을 잡고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H룩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찾아라. 어디서? 이거 못 찾습니다. 여기도 안 되고 여기서 찾아라. 절대 참조까지 F4 하시고요. 2행이 되겠죠. 얘는 1열, 2열. 그죠? 2행.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0 쓰면 소나무, 2 쓰면 이제 대나무가 되잖아요. 2를 쓰거나 또는 생략해도 true인데요. 필기하실 분은 이제 생략한다. 그래서 생트집 그렇게 true니까 생략한다. 그래서 생트집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기 보실 분은 생략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똑같이 채워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여기에 있는 것을 풀어드렸으니까 의미를 좀 부여를 한번 해볼게요. 1번 인수는 이제 원 테이블과 참조 테이블에 존재하는 원 테이블의 기준이 되는 셀, 원 테이블의 찾을 셀이라고 할까요? 기준보다 찾으라고 할까요? 찾을 셀. 이게 낫겠다. 자, 그때 이제 영어 공부도 좀 하고 갈게요. 이 V가 이제 버티컬이거든요. 버티컬이라는 것은 수직, 세로, 열을 말하는 거고, 룩업은 이제 열참조 함수다. 룩업이 조사하다, 참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요. 첫열에서 찾아서 오른쪽에 있는 열을 조사한다, 표시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H가 이제 호라이젠틀이라고 합니다. 호라이젠틀은 이제 수평, 가로, 행의 의미가 있고, 룩업은 똑같이 조사하다니까 행참조죠. 그래서 원 테이블과 참조 테이블에 동시에 존재하는 열 또는 이제 행의 원 테이블에 찾을 셀이다. 그죠? 필드라고 하면 좀 개념이 좀 그렇네요.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필드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는 참조 테이블이라고 해서 찾고 동시에 표시할 범위다. 그래서 최소 2열 이상은 와야겠죠. 그게 이제 V룩업 첫열에서 운명을 찾는 거고 H룩업은 첫행에서 운명이다.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표시할 열번호는 V룩업, 표시할 행번호는 H룩업인데요. 이게 이제 첫열에서 찾고 오른쪽에 있는 열을 그 다음에 첫행에서 찾고 아래쪽에 있는 행을 그렇게 지정을 좀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참조 테이블에서 열번호와 행번호가 결정이 되니까요. 이제 여기 범위를 잡으면 얘가 1열, 얘가 2열이 되겠죠. Y01로 찾게 되면 운명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 V룩업의 운명, H룩업의 운명. 찾을 옵션에서 false나 0을 쓰게 되면 이제 동일한 값, 정확한 위치야 그렇게 얘기하고 true나 1 또는 생략하게 되면 유사일치, 비슷한 값을 찾는다. 비슷한 값을 찾는 원리는 이상의 효과, 그죠?
이상의 효과가 적용되는 이유는 이제 60 이상이면 60 찾고, 60도 60 찾고, 62도 60 찾고, 작거나 같은 것 중에 최대값이니까 69도 60 찾고, 70은 이제 70 찾게 되니까 이 의미가 0 이상 60 미만, 그 다음에 60 이상 70 미만의 의미가 되는 거죠. 참고로 아시고요. 그 다음에 오름차순이 돼야 된다는 거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도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브이룩업 참조 테이블의 첫 행의 제목이 나오고 데이터의 날이 세로로 긴 경우 뭐 쓴다? 네, 브이룩업을 쓰자. 자, 여기서도 이제 브이룩업을 쓰는데 이제 조심하실 게 혹시나요? 참조 테이블에 이렇게 앞에 잡동사니가 나왔다. 그러면 내가 찾을 값이 부속 코드가 운명이 천열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 잡동사니 같은 거 있으면 절대 잡아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I20부터 J23까지 이렇게 참조 범위를 좀 잡아야 된다. 조심하시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도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미만이라고 할까요? 60 여기를 미만으로 좀 바꿀게요. 그래야 좀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60 70 10씩 증가하게 자, 이렇게 나온 경우는 이제 범위를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상의 효과니까 여기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67이다 그러면 67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최대값을 잡아야 되니까 그죠? 78이다 그러면 70을 찾아야겠죠. 근데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이제 작살 나는 거죠. 78은 70을 찾아버리잖아요. 최대값이 70이니까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제 3열을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요. M28부터 이렇게 5, 32까지 하시고. 자, 이게 이제 H룩업도 마찬가지예요. 운명이 이제 첫 행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면 과감하게 제외하고 잡아줘야 된다. 이와 같은 경우 이제 부서명이 1행, 2행, 3행. 행번호도 여기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시할 행번호가 3이 되기 때문에 이제 3을 써드린 거고, 참조 테이블에 천열의 제목이 오고 데이터의 나일이 오른쪽으로 긴 경우, 옆으로 긴 경우죠. 그럴 때 이제 H룩업을 쓰자 이렇게 써놨고, 여기 운명이 이제 가장 첫 행에서 찾는 거니까 여기도 이렇게 바꿀게요. Ctrl C 하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행렬 바꿈 미만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이렇게 잡고 그리고 세 번째 행이 되겠죠. 자,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이제 한번 풀어보세요. 얘도 이제 유사일치게 있고 얘는 정확한 일치요. 이렇게. 점수를 찾아라. 어디서? 이 범위에서. 이렇게요. 여기를 썼기 때문에 이 범위를 썼기 때문에 이제 3열이 나온 거고요. 그러면 좀 바꿀까요? 여기를 쓰는 거는 그죠? 이렇게 바꿀게요. 그리고 함수마법사 안 쓰고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1행, 2행, 3행. 그 다음에 정확한 일치. 지금 왜 제가 이걸 찾았죠? 점수를 찾아라.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F4, 컴마 2열, 정확한 일치, 유사일치. 이렇게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렇게 찾은 거고요. 요걸 가지고 이렇게 찾은 거니까 연습을 좀 하셔야겠죠. 여기 한번 하시고 또 밑으로 가서 요것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개념이 좀 어렵는데요. 이제 함수는 자꾸 반복해서 쓰셔야 자기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예, 하나하나씩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마법사로 가르친다고 했죠. 그러니까 마법사의 도움을 받아서 예, 값을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더 합격률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